데드리프트가 척추에 좋다고 하는데 왜 나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마다 허리가 불편할까요?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 했는데도 불편하시나요? 무게를 가볍게 해도 차도가 없으시다고요? 그냥 데드리프트가 허리에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큰 허리 부상을 입고 다음날 걷지 못해 병원도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데드는 나와 맞지 않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랜 기간 동안 데드를 하기가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데드라는 운동을 두려움 없이 주 1에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운동하시는 회원님들이 데드리프트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다시 확신을 가지고 데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햄스트링은 골반을 조절한다입니다. 골반은 허리와 절대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골반이 움직일 때 허리도 같이 움직이는 것을 골반 요추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즉 골반이 잘 움직여야 허리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반이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허리도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자, 그럼 골반은 어떤 근육들이 조절을 할까요?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 네, 다 맞습니다.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골반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여러 근육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은 대퇴 이두근, 단두, 장두, 그리고 단건양근, 방망이양근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 햄스트링은 도르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햄스트링의 적절한 장력은 골반이 앞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조절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와 같이 상체를 숙이게 되면 골반도 같이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때 햄스트링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것을 보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햄스트링의 근육이 조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면 골반은 필요 이상으로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허리 주변에 큰 긴장을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개념은 골반을 조절해야 허리를 조절할 수 있다. 골반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 근육은 햄스트링이다 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골반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선 햄스트링의 적절한 유연성이 필요하다입니다. 이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없거나 타이트하게 뭉친 경우 햄스트링의 근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의 유연성을 적당하게 향상시켜줘야 합니다.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없다면 데드리프트 또한 올바른 자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햄스트링 뿐만 아니라 모든 근육은 적절한 근 길이에서 근 활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햄스트링의 적절한 유연성은 햄스트링의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향상된 햄스트링의 근력은 앞서 얘기했듯이 골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데드리프트를 할 때 허리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과도한 유연성 또한 햄스트링의 근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연성과 비례하여 근력도 발달이 되어 있다면 괜찮겠지만 과도한 유연성만 있다면 큰 부하의 햄스트링 혹은 허리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햄스트링에 적절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허리에 부담 없는 안전한 데드리프트를 위해서 햄스트링의 길이를 평가하고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햄스트링 길이 평가를 통해서 좌우 비대칭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비대칭에 따라 어느 쪽을 더 집중해서 햄스트링 유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무릎을 편 상태로 상체를 숙여서 손끝이 발끝에 닿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발끝에 닿지 않는다면 햄스트링이 짧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적어도 손끝이 바닥에 닿거나 주먹이 바닥에 닿는다면 적절한 햄스트링 유연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적절한 유연성을 갖고 있다면 비대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 뒤꿈치를 들고 다시 상체를 숙여봅니다. 다시 반대쪽 다리 뒤꿈치를 들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이때 좌우 허벅지가 당기는 정도나 내려가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혹시 햄스트링 평가를 했을 때 주먹이 닿으면서 좌우 비대칭이 없다면 바로 데드리프트를 진행하셔도 허리에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가 좋더라도 무조건 허리 부담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의 햄스트링 유연성이 어떤지 혹은 좌우 비대칭이 있는지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만약 손끝이 발끝에 안 닿거나 비대칭이 있는 경우라면 지금 알려드리는 동작을 통해서 즉각적인 햄스트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햄스트링 유연성 운동은 바로 종아리 근육 운동입니다. 혹시 햄스트링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생각하셨나요? 물론 햄스트링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종아리 근육은 햄스트링과 바로 붙어있는 후방 사슬 근육입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있는 근육을 자극함으로써 햄스트링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자세한 이론은 설명하지 않고 바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종아리 근육을 손으로 살살 마사지를 해줍니다. 한쪽 다리당 30초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마사지를 하다 보면 근육이 뭉쳐서 아픈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그 다음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상체를 기울인 상태에서 벽에 기대고 뒤꿈치를 바닥에 누르며 종아리 스트레칭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30초씩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프레이즈입니다. 한쪽씩 진행하며 한쪽당 30번씩 진행합니다. 뒤꿈치를 힘차게 들어올리면서 연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체중을 발 앞꿈치 중앙에 실어야 합니다. 다 운동이 끝나셨나요? 그럼 다시 상체를 숙여서 발끝 닦기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아지셨나요? 여러분들의 결과가 궁금하네요. 따라해보시고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좌우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안되는 쪽, 햄스트링이 더 타이트한 쪽을 더 진행해주시면 비대칭 개선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데드를 할 때 허리가 불편하다면 이번에 알려드린 방법 꼭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진행해보세요. 분명 허리가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햄스트링이 골반을 조절하고 골반이 허리를 조절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햄스트링의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셨습니다. 햄스트링 유연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향상시키는 방법도 아셨을 겁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데드리프트를 진행해 본다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안전한 데드리프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이 구독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